박하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목동 미래타임 입시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재성입니다. 전격적으로 오늘 다시 좀 뵙게 됐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근데 항상 이렇게 아침이고 막 해서 그런지 항상 목이 잠기네요. 말씀을 이제 예, 예. 상담하시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한 주 뵐 때마다 네. 약간씩 더 잠기시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렇게도 그렇고요. 좀 뭐 이런 방송에서 이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빨리 수시 접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람 그거는 잡게 이제 생겼습니다. 사람 잡게 생겼습니다. 그 부모님들이나 학생 마음도 같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 못 드렸던 질문부터 저희가 그 박하쌤 도움 얻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 전 과목 균등하게 내신이 계산되는 건 알고 있는데 연대 고대에서는 1학년 20%, 2학년 30%, 3학년 50%가 맞나요? 대학 자체적으로 계산 돌리나요? 수시 일반 전형 씁니다. 조금 더 이해 쉽게 사례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늘 아시다시피 정량평가, 정성평가로 우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고3 입시를 앞두고 이제 수시 접수를 앞둔 분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은 좀 숙지가 돼 있겠습니다만 그 이하 분들은 또 무슨 말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작년부터 선발이 이제 작년은 고교 추천, 올해는 학교 추천. 그래서 원, 투, 일반. 예. 이렇게 이제 세 전형으로 수시를 뽑습니다. 예. 특기자 전형이 있고 기회균형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말씀하신 대로 추천 원, 투, 일반 이렇게 세 가지 전형이 주된 전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장 추천의 고려대는 이제 성적으로 세 배수를 먼저 이제 걸러서 추천 원의 경우에는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들끼리 이제 면접을 또 경쟁을 받는. 그래서 보통들은 꼭 법칙은 아닌데요. 그냥 한 보통 1.3 이내 학생들이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뭐 코엑스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좀 대학 박람회 가서 물어봤더니 뭐 그렇게도 또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이거 조심할 게 작년도 이게 처음 선발했잖아요. 학과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학과는 이제 좀 여유가 있었음에도 1단계도 안 됐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대체 무슨 기준이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역시 학과에 따라서 이 정량적인 부분도 역시 리스크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질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고교 추천에 이제 올해는 학교 추천 원인데 그 학교 추천 원 자체에 그 계산하는 방식이 요강에 또 있습니다. 요강을 자세히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뭐 여기 내용 본 거 보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석차 등급이 기재된 모든 교과.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서 성적을 볼 때 그 박스로 되어져 있는 것에 있는 대부분 교과는 다 반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일명 그냥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무슨 과목 챙겨야 돼요? 막 이런 얘기도 할 때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만약에 우선 단위수 높은 거 챙겨 단위수 높은 거 챙겨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혹시 이제 뭐 기타 정보, 한문 뭐 이런 과목들을 이제 물론 단위수가 뭐 1단이나 2단이지만 이제 그런 과목들이 혹이나 만약에 낮게 나온다면 물론 뭐라고 할까요? 계산했을 때 확 리스크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이게 들어가서 그래서 결국에는 반영 비율은 1학년, 2학년, 3학년이 20%, 40%, 40%. 3학년은 사실 재학생은 한 학기밖에 없으니까 2학년에 비하면 사실 비중이 2배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년별 비중이 2배씩 커지는 것에 거의 가깝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또 뭐 굳이 딱 계산한다면 역시 2, 3학년의 성적이 아무래도 초반에 잘한 애보단 그래도 좀 향상도랄까요? 그래서 그래서 2학이면 뭐 그렇다고 해서 미리부터 낮춰놓고 올라갈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2, 3학년에 아무래도 좀 교과나 심층이랑 심화 과목들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수단위 분해 사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이따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교과 계산한 부분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수단위 분해 이제 과목별 서차 등급 곱하기 이수 단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계산하는 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소위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총 10번 시험번 10번 전 5학기입니다. 그 시험 본 거에 과목별로에 의한 그 합산된 계산을 이 요강에 대한
기재된 대로 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위수에 따른 가중 평균 의미하는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밴드에 남기신 질문이 사실 이 등급 내는 것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 그래서 아마도 오늘 내일 반복적으로 말씀 드리게 될 텐데 뒤에서 조금 단위수 가중 평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서 우선 어쨌든 이 처음에 질문만 놓고 봤을 때 뭐 여기 1학년 뭐 24, 30, 50 맞나요? 이거 안 맞죠. 그러니까 244입니다. 244. 명쾌하십니다. 235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이제 질문하신 분 학부모님 오해 없게 하시고 그다음에 연대의 면접평가 고대의 추천원은 244다. 네, 그래서 그거 좀 오해 없게끔 먼저 첫 번째 답변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전형들은 말씀해주신 것 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한다. 예, 그래서 여기 또 질문 추가 보니까 뭐 일반 전형 씁니다. 뭐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일반 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일반 전형 같은 추천 안 받고 그 외 학생들이 지원하니까 그래서 정성 평가로 자체 학교에 이제 그냥 자체적으로 서류에 의한 부분으로 판단한다. 예.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정성 평가는 어떤 관점으로 좀 평가를 받게 되는 편인가요? 뭐 사실은 뭐 제가 또 대학 관계자는 아니어서 근데 이제 상담하거나 합격사를 보면 그래도 뭐 굳이 이제 뭐 이거 뭐 이 말 또 이 방송 듣고 나서 다 저래야 돼 이러지 마시고 참고는 하시되 그래도 역시 지원한 전공 관련된 과목 전공 기초 과목. 그래서 뭐 이왕이면 뭐 경제나 이런 데 지원한 통계하는 지원 학생의 수학 역량. 그리고 뭐 자연과학 계열의 물화생지를 지원한 학생이 아무래도 과학 과목에 해당하는 과학 과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이제 영어 영문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제2 외국어 그런 등등의 전공어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불어나 도고를 지원하는 경우에 그런 전공 과목 해당하는 제2외국어 그런 과목들의 우선순위가 좀 있겠고요. 그리고 나선 또 여전히들 얘기하는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도 주요 과목 등등이 국수, 영사, 과학 뭐 이런 등등의 과목을 좀 더 신경 써서 좀 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 뭐 그래서 좀 쏠림 형상 갈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골고루 다 챙겨야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우선순위인 과목 등등을 좀 먼저 챙겨서 자신의 좀 고3 1학기까지의 성적 관리 좀 체크해 주는 게 향후 이제 고3 이하 학생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평가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성적을 냈었던 학기 중에서 가장 좋지 않았던 학기의 교과 성적 또는 가장 좋았던 학기의 교과 성적 이런 부분도 보는 대학들이 있고 또는 3년 동안에 또는 이제 뭐 6기 동안에 성적이 가장 좋지 않았던 과목의 등급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은지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살펴본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이제 나름 간접적으로 이제 관계자분들 뵙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그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좀 차이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이제 역시 제일 중요한 키 포인트는 역시 성적 향상도, 발전 가능성 이런 부분이니까 그래서 조금 이게 뭐 244니까 특히나 뭐 2, 3학년 더 챙겨야 된다라는 염두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제 생각인데요. 박학쌤 생각이지만. 기본적으로는 2학년부터 문이과가 나눠지면서 물론 뭐 이제 현재 고1부터는 뭐 또 계열의 구분이 없다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동 수업 그럼에도 사탐 과탐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등수회나 학생들의 성적을 좀 매칭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1학년의 통합과 이런 것에서 2학년 때 구분은 잘 좀 나눠졌을 때 챙겨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더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면접형은 1단계 교과 3배, 2단계 서류 40, 면접 60. 활동 우수형은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70, 면접 30. 이 두 전형의 경우 면접형이 재학생만 지원 가능하고 수능 전 면접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비슷한 듯 보이는데요. 두 전형에 중복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고민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례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면접형은 작년부터 첫 선발입니다. 그 전에는 교과 전형이었죠. 예, 재작년까지가 이제 예. 교과 전형이었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요강에 예, 공개된 보면 우선은 이제 물론 이제 여기도 누구 이제 고대랑 청취분들도 상당히 비슷한 예, 것 다 같아요. 사실은 거의 예. 보면 입시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결과적이지만은 이제 단계별에서 1단계는 교과 50% 비교과 50%. 아, 여기서 비교과라는 것은 출결 봉사가 아니라 그 학종에서 보는 서류 전체 정성 평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려대는 학교 추천, 고교 추천 원 작년에 뽑았던 것은 우선은 성적 100이니까 그 부분은 좀 다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중이 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대 5냐 100이냐 세 배수.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체크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는 이제 교과 비교과 추천서의 서류를 모두 통합해서 40%로 보고 나머지 60%를 면접으로. 예, 그러면 사실은 뭐랄까요? 이제 서류 기반에 의한 최종적인 면접으로 이제 면접형은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작년도 보면 그래서 이 전형 처음에 생겼을 때 수능 최저도 없고 수능 이전에 면접 가야 되고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상담할 때 좀 차이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문과 학생들은 그래도 수능이 좀 나와도 도전하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저 성적 되니까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좀 교과도 되면서 수능이 되든 안 되든 되든 안 되든 그럼에도 나는 10월 달에 면접 갔다 올래요 라는 학생들이 같이 서연고를 지원한 이런 수준의 학생들이 있었고 자연계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의학 계열이나 또 인기학과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면접 안 가고 아무래도 좀 논술이나 또 의대 논술이나 이런 쪽으로 약간 좀 분산되는 이런 부분이 좀 문이과에 좀 온도 차이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이지만 뭐 착한 선생님도 아시겠고 뭐 일전에 뭐 밴드에서도 많이 공개를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합격선에 대한 부분 자체는 역시 뭐 그걸 뭐 딱 합격선으로 여기가 높았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역시 면접형 자체가 그래도 이 면접의 응시 참여 아무래도 수능 최저도 없으니 이게 응시율은 뭐 100%에 거의 뭐 육박하더라고요. 98% 이러지 않습니까? 그냥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 지었고 그다음에 활동 우수나 이런 것도 응시율은 좋은데 그럼에도 나름 7, 80%까지 약간 차이가 좀 있었죠. 과마다.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 등등 한 60% 정도. 그러니까 역시 뭐 그게 수능 최저를 못 맞췄거나 아무래도 그 이후에 또 다른 학교로 리턴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엔 그냥 굳이 따진다면 면접형의 그만큼의 학생들의 응시와 이 지원율 이런 것들이 또 좋으니까 아무래도 좀 빡빡한 경쟁, 치열한 경쟁이 면접형이 더 아무래도 불가피하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4년 전 큰 아이를 수시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둘째 녀석을 오래 보내야 하는 고3맘입니다. 자소서 마무리 단계임에도 늘 불안하고 이과에서 문과로 옮긴 상황이라 전공 적합성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또 어떤 걸 준비해 놓아야 할까요? 그리고 자소서 유사도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와 있습니다. 네, 보통들 사실은 이제 뭐 먼저 이 질문이 좀 은근히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 개네요. 그러면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옮긴 상황이라 전공 접합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뭐 의료학과나 건축이나 간호 이런 것도 이제 뭐 이제 통계 이런 것들 같이 또 뽑는 학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차이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 옮겼다라는 건 큰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미 옮긴 것에서 왜 옮겼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왜 옮겼는지에 대한 명분이나 계기를 정확하게만 밝히기만 하면은 전공 적합성 우려를 적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려가 없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이과에서 문과로 옮긴 건 뭐 그건 이제 피해 같다. 제 기준인데 좀 그래도 이 문과가 조금 더 빡빡한 경쟁이 어느 정도 뭐 이제 이 학부모님께서 뭐 이제 어학을 쓰든 경영을 쓰든 뭐 이제 사회과학을 쓰든 이제 어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아마 이제 착한 선생님 말씀대로 자소서든 그다음에 학생부든 뭔가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이론적인 게 조금 더 명료하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그래서 어머니는 뭐 불이익 받지 않을까 하는데 불이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예. 뭐랄까 점수를 못 좀 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표현 그거 같아요. 그렇게 예. 해보도록 없지. 그러니까 좀 더 얘가 그만큼의 이 전공에 대한 뭐 처음 어느 정도 관심의 부분이 깊었던 건 맞는가? 왜 갑자기 뭐 물론 네. 이제 그러면 자유전공이나 이런 것도 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바꿨다는 거는 그럼에도 어느 정도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만약에 흐지부지 보이거나 명료하지 못하면 그게 마이너스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변경된 계기나 이유 그리고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밝히셔라. 그게 아마 예. 제가 볼 때 저는 만약에 이 학생과 학부모를 만났다. 예. 그럼 이제 자소서를 예.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좀 왜냐하면 이제 학생분은 선생님 따라서 이게 디테일하게 작성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또 둘째는 이게 동아리도 또 이제 어떤 동아리가 갔는지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 뭐 문과는 옮겼지만 동아리는 여전히 내가 그렇게 했다. 자율 동아리 했다라면 무관하겠습니다만 그거 좀 숙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도는 보통들이 이제 그 이제 입시 업체들 자체가 이제 그거를 좀 뭐 이게 방송에서 말하기 뭐합니다만 어쨌든 그 DB 확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해서 예. 일부 서비스 해주는 업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쪽 이제 업체 쪽에서도 어쨌든 그게 다 DB잖아요. 예. 예, 어쨌든 그러니까 다 사례가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이제 자체적으로 입시 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문항.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좀 저도 그런 것을 보여줬는데 같은 동아리 아니면 팀플레이 교내 대회 예.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시나리오가 비슷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의도적인 건 아닌데 쓰다 보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죠. 예, 예, 이게 예. 팀 플레이 하거나 네, 네. 그래서 그게 특히 2번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 1번은 뭐 이제 이제 학업에 기울인 노력 뭐 이런 네. 걸 하다 보니 약간 분산됩니다. 근데 이제 네. 교내 활동 뭐 의미 있었던 거 3가지 써라. 대부분 동아리를 쓰니까. 그러니까요. 거의 7, 80% 써요. 그러니까 아무도 같은 동아리. 그리고 자율 동아리까지 하니 네. 뭐 물론 뭐 이제 서술어까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네. 그럼에도 이제 목적어나 네. 그다음에 했던 키워드, 네. 보고서, 그- 연구 이런 게 이제 이거 비슷하니까 앞으로 글자 수 줄어들면은 유사도 검사 어떻게 피해가나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아마 향후 또 한번 해야 되지만 이제 뭐 거의 뭐 반이 줄어버리고 다 합쳐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정말 목적어만 써도 그 주요 키워드만 적으면 예. 다 똑같은 거 그렇습니다. 아닌가요? 이제 동아리, 자율 동아리, 띠 이렇게 하면 아마 다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만. 전국에 이제 연합 동아리가 아닌데도 화생방이라는 동아리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여담인데요. 이 이제 학교들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유사도도 이제 더 엄격하게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중3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측도요. 뭐랄까, 이렇게 합격시키고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검열을 하거나 또 모 대학은 직접 또 학교에 전화합니다. 이게 진짜 했냐? 네, 그래서 그래서 전화해서 이거 검증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학교도 있고 그래서 실제 뭐 그렇게 해서 좀 합격 후 이제 좀 체크돼 가지고 불합격 처리되는 예.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네, 특히 뭐 면접이 없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더 면접이 없는 학교들이 예. 좀 그렇게 좀 피드백을 좀 한다. 서강대가 좀 전화를 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예. 성균관대도 좀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면접이 좀 없는 그래서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질문하신 학부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되 예. 그럼에도 뭐랄까요 뭐 이제 자신만의 그래도 좀 어느 정도의 보고서 작성, 자신만의 발표.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팀에 대한 부분만 너무 엮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자신의 단독이나 이런 역량을 개인 역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보여주는 것을 같이 첨부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 부모님께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원서 지원 대행해주는 업체에 가입을 해놓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해놓으셨는데 가입은 일단 해놨는데 이제 9월 10일부터 실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본인이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4년 전에 큰아이를 보냈는데 혹시 4년 사이에 또 바뀐 것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가입만 해놓으면 되나요? 아니면 준비를 따로 또 해야 될 게 있을까요? 그래서 아마 지난 방송 때도 또 한번 좀 거론했습니다만 다뤄주셨죠. 다시 한번 조금만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접수 부분 자체에서 학생부는 이제 나이스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이제 접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직접 거기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네, 추천서도 직접 입력, 온라인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증빙서나 이런 것들의 서류 등등은 이제 학교에 제출, 우편 제출입니다. 우편 제출. 그래서 그 세 개의 유의만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접수하는 부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감일이 언젠지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하시네요. 네, 그건 뭐 참 지금 뭐 입이 닳도록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또 얘기 드립니다만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저희가 언제 당연하다고 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유비무환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메모해 놓고 그리고 지금도 목동이나 뭐나 상담하면 여전히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요강 들어가시고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시고 일자 메모해 놓으시고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은 좀 체크만 해주시면 아마 제가 볼 땐 이 뭐랄까요 저 유의 접수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부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연하게도 제 딸이 지원할 대학이 덕성여대 수원대 정원감축대학에 포함됐네요. 서울여대도 지원할 건데 다른 여대들로 몰릴까 봐 걱정이 돼서요. 아님 소신껏 넣어도 되는 건지요. 학교가 없어질까 걱정도 되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밴드도 기사 이제 올려놨습니다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학교에 대한 평가들은 매년 나와요. 맞지 않습니까? 착한 선생님. 그래서 하고 그래서 지원금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또 교육부의 정책도 잘 따랐는지 등등등 사교육 유발 안 했는지 등등등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에 앞서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방송에서 특정 학교는 얘기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관계자분들 들으면 불쾌할 수 있으니. 그러나 작년에 한번 또 찾아보세요. 작년에 학교 또 있어요. 재작년에 학교 또 있어요. 그래서 당장 학교 넘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명칭됐냐? 뭐랄까 이제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감축 대상, 경계 대상 학교다라고 엄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건 뭐 제 경험담인지 있습니다만 이 발표들이요 꼭 수시 쓸 때 전에 해요. 그러니까 시점이 꼭 그렇습니다. 요강 발표 전에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더 심란한 거죠. 그래서 실례로 그 거론된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염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 이제 모 캠퍼스 학교, 그다음에 인서울에서 또 뭐 특정 학교가 거론됐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해 뭐 미달까지는 아니지만 그 전에 비해서 반 감소됐는데 지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어부지리로 애들 잘 붙고 지금 너무 잘 다녀.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합격이 간절하다라면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또 이거 방송들이 또 몰리는 거 아니야 또? 그래도 제 생각에는 방송 듣고 몰린다라고 하면은 미리 세팅하겠지만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또 그 유사한 학생들끼리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잠깐 그 뭐랄까 뭐 저희들이 이걸 뭐 단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그럴 리 없어요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러나 그동안 전례상을 봤을 때 전례상을 봤을 때 뭐 어느 정도의 뭐 예전에 가천대처럼 경원대하고 통합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은 이상은 뭐 학교가 없어지는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설사 그렇다 그래도 대안 실제 지금 중대 안성이 학과가 지금 남아져 있지 않습니까? 안성에 그런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뭐 이제 뭐 식품 식용과 관련 과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사례를 보셔서 한번 대학들이 뭐 현재 지금 또 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 거니 너무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여대들로 좀 몰리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사실 지금은 우리 방송이나 들어서 참고하지 아무래도 군중 심리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그 언론의 그 영향력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대 중에서는 상담 맡다 보면은 그 세 개의 학교들이 뭐 서울이든 덕성이든 예. 그다음에 뭐 성신하고 동덕은 같이 좀 고민하는 예.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예. 좀 그리고 부모님들도 우려되니 예. 예, 높아심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은 될 것이다 이렇게 셉니다. 보통 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정원 감축 대상 학교는 응시를 잘 못하게 하시니까 또 민감도 하죠. 예. 예, 공교육 개선. 예. 그 수월한 부분은 보통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자, 밴드나 다른 방편을 통해서 많은 사연들 올려주신 청취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일 같은 시간에 박하쌤과 함께 수시 지원 백문백답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